사람이 모이고 삶이 어우러지는 공간, 도시. 오랜 시간 발전과 쇠퇴를 거듭하며 형성된 도시는 사람들의 삶이 얽히고 설킨 역사의 집합체입니다. 우리나라 5대 도시 중 하나인 대전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근대의 상징이 되고 눈부신 현대의 모습까지 불과 100년 만에 만들어졌다고 하니 그 격동의 역사가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 대전이 만들어지기까지 근대 역사의 시작부터 길을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로에 더 이상 기적소리는 울리질 않지만 대전하면 역시 기차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전의 역사가 이 철도에서 시작하는 만큼 기차와 인연이 아주 깊기 때문인데요. 오늘 대전길이 벌써부터 설렙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 길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자, 대전하면 생각나는 거.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발 0시 50분.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전발 0시 50분 목포행 완행열차. 지금은 뭐 그 열차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전하면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대전은 참 과학도시로 유명하지만은 그래도 대전은 낭만과 추억이 있는 도시입니다. 가보시죠. 대전 올 때는 항상 기차를 이용했는데 오늘은 왠지 특별한 느낌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최주봉 선생님. 저를 만나러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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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러 오셨습니다. 네. 예, 여기가 대전역 광장이죠? 네, 네. 이 근대가 만든 광장입니다. 그렇죠. 철도가 생기면서 예. 대전이 근대 도시로 만들어진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 곳곳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제가 편하게 대전을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어디로 가시죠? 네, 이쪽으로 한번 가시죠. 네. 세련된 현재의 대전역을 보면서 과거 100년 전을 떠올리긴 힘들지만 처음 대전역이 세워질 당시에도 대전역은 눈에 띄게 호화로웠다고 합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인 대전은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물류도 사람도 늘면서 거대 도시로 성장을 한 것이지요. 우리나라 철도를 이끄는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이 바로 앞에 있지요. 이 지역은 대전의 정거장, 대전역이 생기기 전에 정거장이 출발한 장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흔적으로서 현재 있는 그 시설들이 철도 관련 시설이고요. 예전에 철도 관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게 관사인가요? 네, 예. 그래서 원래 이 지역이 대전의 정거장의 시작이라고 저희들 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1901년부터 허허벌판에 철로를 놓기 위한 기술자가 모이고 철도 수송에 필요한 물자가 모이면서 점점 도시로 발전한 대전. 맨 처음 대전의 번화가는 삼성동에서 대전역을 거쳐 인동으로 철도를 따라 길게 이어진 길인데요. 뒷골목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일제의 수탈기관이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이 덕지덕지 세월을 고스란히 새기며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진 건 1922년입니다. 그래서 대전이 1920년대부터 이 지역의 중심이 됐다는 걸 상징하고요. 예. 그 당시에 대전 도청과 함께 대전의 상징적인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근대문화유산 현재 보시면 98호로 되어 있고요. 해방 이후에도 이제 많은 용도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대전을 상징하는 몇 개의 건물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신식 건물이지. 신식 건물이 3층 신식 건물. 네, 3층 신식 건물. 아. 네. 100년 전 최신식 벽돌 건물은 해방 이후 전화국을 거쳐 우체국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개인 소유가 되었다는군요. 그렇게 도시 형성의 기틀이 되고 대전의 중심이 된 철도. 이 대전역 동쪽 광장 주차장 한복판에는요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1956년 일본식으로 지어진 이 철도 보급 창고는 희소성이 매우 높은 문화재라는구만요. 그러니까 이게 보급창고 3호면은 네. 1호도 있고 2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1호, 2호가 있었습니다. 아, 이 옆에? 네네. 그래서 이 보급 창고가 그 당시에 철도의 물자들을 보관하는 큰 역할을 했었죠. 그 후에는 이제 지금은 사용을 안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예. 또 최근에는 이걸 활용해서 철도 문화축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여름반에 뭐 썸머 콘서트라든가 나름대로 철도의 문화 보급을 위해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뭐 보존도 좋지만 활용하는 것도 가치가 높지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습니다.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이게 주변에도 보니까 뭐 관사라든지 이 정취가 많이 묻어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네가 예전부터 철도 밀집된 철도 소재 관사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사촌. 예, 철도 관사촌이 있어서 철로의 동쪽 전국 최대 규모의 철도 관사촌이었던 동네가 바로 소재동입니다. 1920년대 처음 모습 그대로인 동네. 개발도 피해간 골목을 걸으니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입니다. 여기가 이 소재동 골목인데요. 아주 알록달록 참 골목길이 예쁘네요. 요즘에 보기 드문 그런 골목길이죠. 이런 골목길은 없는데 여기 참 보존이 잘 돼 있네요. 그리고 또 곳곳에 이 골목을 더 빛내주기 위해서 여기 작가분들이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작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 동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좁고 낡았지만은 굽이굽이 예쁜 골목. 100년의 시간을 간직한 소재동은 그 자체로 예술의 영감이 되어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유연민 작가에게 소재동은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지금 사실은 대전의 어떤 근대 경관의 역사는 출발점은 이 소재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래요? 1927년 이전에 여기 굉장히 커다란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예,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927년 이후에 그 일제가 전통말살에 의해서 이제 호수를 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이제 많이 사라져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희가 진행한 어떤 지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역사의 흔적들이 다 곳곳에 있는 곳이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철도가 이제 경부선 철도가 개설되면서 이제 철도 노동자 숙소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 대규모로 굉장히 많이 이제 관사촌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인데 노동자 숙소가 있던 그렇죠. 곳이다. 예, 주로 이제 8등급 관사 정도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창작 공간도 철도 관사촌을 활용해서 이제 그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작가들 이제 작업실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적산가옥 지붕의 흐릿한 번호며 그을린 스위치까지 지금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시간이 만든 풍경입니다. 여기는 한 가족이 살던 공간이고 철도 관사촌이었던 공간인데 이제 비어있던 어떤 유휴 공간을 저희가 이제 재생 공간 이구삼에서 이제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옛날 생각도 나시고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이번에 전시한 작가님 100년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집. 젊은 예술가들이 그곳을 채우며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공간은 전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뭐야?
그대 구조를 그대로 이걸 이용해서 부엌도 이용하고. 아이고, 여기 안에 방도 많아요. 저 안에, 야, 이런 미술 그림을 그리고, 이건 사진 찍어가지고 저거 그림을 그린 것 같다. 사진을 다시 그림으로 그려내며 작가는 과거를 현재로 만들고 싶었을까요? 저도 그림을 보며 잠시 소재동에 멈춘 시간을 현재에 맞춰보고 싶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은 골방에 빛이 가득한 정원도 들여놨네요. 언제부터 여기 입주 언제 하셨어요? 저는 올해 4월 달부터 꽤 네, 오래됐네. 입주 작가로 해서 이제 11월까지 이제 계약이 돼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그간에 올 한 해 동안에 이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내보고 싶어갖고 이제 제 개인적인 개인전을 이쪽에서 열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런 그림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그림이라기보다 여기 주민들분들께서 또 되게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그 마당에서 쌈채소나 이런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야채. 채소들을 네 맞아요. 이게 너무나 쉽게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이제 여기 주민들처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진으로. 네, 그래서 그거를 모두 나중에 출력한 걸 모아서 이제 밑에서 라이트를 쏘면 이렇게 모양이 다 그대로 다 보여지게 되거든요. 레이어된 게. 예. 실제 이 사라져가는 이 근대 문화 이행 시기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소재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작 이곳을 찾는 분들은 사실상 막상 오면 예쁜 카페, 레스토랑 그렇지. 이런 곳을 많이 찾게 돼요. 그래서 소재동을 진짜 찾는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저도 이렇게 이제 채소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진 그리고 기존의 주민분들께서 키우시는 자연스러운 저 텃밭 채소를 같이 이제 놓고 전시를 하게 됐어요. 야. 소재동이 예술가들의 공간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100년의 시간이 주는 엄숙함과 경외감을 담고 있는 마을. 그 길 위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영감을 얻는 거지요. 저희 소재창작촌 작년에 입주했던 작가인데요. 올해 다시 또 대전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소재동은 굉장히 그 나름대로 어떤 마음에 두고 있는. I was here in residency last year during 3 weeks, and I really like this place. I think it's my favorite place in Daejeon. Looks like small village and very peaceful place. Like I really enjoy my stay here, so I wanted to come back in Daejeon because of here. 대전역의 동편과 달리 서편은요 발전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교통의 중심, 물류의 중심지에 시장이 서는 건 당연하겠지요. 여기는 중부권 최대의 전통시장 대전중앙시장입니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빠르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곳은 전국에서도 잘 되는 전통시장으로 아주 꼽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아주 김이 무럭무럭 이 순대 좀 보세요. 네. 이 전통시장치고 아주 장이 꽤 크네요. 아주 시장치고 엄청 커요. 야, 여기가 국수 전문점이래요. 중앙시장에. 네. 3세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그죠? 수제비, 이거 수제비 같은데? 그것도 맛있어요? 수제비가 맛있어요. 수제비가? 맛있어요. 아, 나는 여기 잔치국수 먹으러 왔거든. 네. 저도 칼국수 하나, 아니야, 가만. 잔치국수 하나 먹고 가려고 그러는데 해주실래? 네. 오케이. 여기서는 테이블 청소도 셀프입니다. 와, 양도 많긴 하네. 우와, 대박. 이야. 쌀쌀한 날엔 이런 뜨끈한 잔치국수가 최고죠. 환상이다, 환상.
전쟁 이후에 군수물자와 노동자들이 모여들었던 대전은 자연스럽게 국수집이 많아져서 지금은 특색 있는 국수집도 많지만 시장에서는 역시 잔치국수집. 원래 잔치국수의 유래는 한참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가 고기가 있었습니까? 고기 국물 못 먹었어요. 그래서 멸치가 제일 싸고 그래서 멸치 국물로 해서 우려냈던 국수가 이 잔치국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다 초상집에 가면은 아니면 잔치집에 가면은 국수를 다 서비스 줍니다. 시장 아침 뭐 드시기 위해서. 그게 제가 손쉽게 먹을 수 있고 그거 가격이 저렴하고 돈 비용이 많이 안 들어. 그래서 오시면 그렇게 초청을 해서 이렇게 국수를 많이 대접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유명하게 이제는 고병까지 들어가고 그러지만은 옛날엔 그냥 멸치 국물에 김치하고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도. 식사를 했으니까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제목이 좋아요. 싸지롱. 커피집 이름이 싸지롱. 얼마나 싼지. 얼마나 싼지 한번 들어가 볼게. 싸지롱. 예. 예상과는 전혀 다른 실내 분위기에 순간 깜짝 놀랐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건데 알고 보니 전국에서 찾아온다니 유명한 집이었군요. 들어오자마자 이 커피 한 내가 웬 또 물총까지 준비해? 좀 날이 추울 때는 따뜻하게 드리고요. 아 그래. 추우니까요. 이런 서비스를 다 해주시네. 시원하게 드리고. 야 그래요. 네. 바에 앉으시면 잔을 하나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드시고 싶은 잔 고르시면 야 준비해 드릴게요. 손님들이 아주 손님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커피숍이네. 그냥 보시면 그런데? 기분 좋게 드셔야죠 한 잔을. 왕이 부럽지 않은 서비스에도 아직 감동하긴 이릅니다. 최상의 서비스는 역시 맛이니까요. 고객이 만족할 커피를 위해서 당일 볶은 원두를 고집하고 주문과 동시에 갈아가지고 딱 맞게 내리는 이 센스. 커피잔 속에 위안이 담겨 있다는 명언이 생각납니다. 나왔습니다. 뜨거우시니까 조심히 드세요. 오, 이야, 향 좋다. 이건 어디 산이에요? 이건 중배전으로 로스팅된 엘살바도르 커피입니다. 엘살 남미? 네. 아, 그래요? 좋네요. 향 좋은데. 근데 옛날 여기 무슨 자리예요? 난 보니까 형광등 자리도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이쪽이 한복거리여서 아마 한복집으로 유추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옷걸이를 걸 수 있게 해놓은 것도 그렇고요. 한복집 아니었나? 네, 제가 처음에 가게를 보러 왔었을 땐 그냥 비어 있고 창고로 쓰이고 있었는데, 그냥 이 거울이나 오래된 느낌이나 공간이 좋아서 여기서 시작하게 됐어요. 시장에 커피겠다 생각했는데 이 겉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이건 뭐 고급 사롱 같네. 커피 맛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문을 열었을 때 다른 세계에 들어와서 그렇죠. 조금 다른 기분이나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느낌을.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감탄을 하게 된다. 감탄사가 나오는 거. 감사합니다. 야, 이 커피 향. 야, 그리고 야, 이런 거 다 있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니까. 네. 시장 한복판 멋스런 분위기와 특별한 커피를 맛보는 카페. 중앙시장을 돌아다니다가 혹시 만나게 되면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니면 새로운 재미거리를 찾던가요. 또 어디 가세요? 네? 또 어디 가세요? 여기 뭐 무슨 갤러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시장에 갤러리가 다 있겠어. 난 거짓말하는 것 같아. 농담도 아니구나. 이런 데 무슨 갤러리가 되겠어요? 자, 보니까 여기 무슨 횟집 골목이고 민물고기 골목이야.
예. 대전은 참 골목도 많구나. 여긴가? 아, 여긴 모양이다. 횟집골목 한 귀퉁이에 불쑥 드러난 변방 갤러리인데요. 사람들도 작가들도 시장 갤러리 매력에 푹 빠지다 보니 이곳에는 작가들의 작품이 끊임없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대하지 않던 문화의 변방에 핀 아름다운 꽃 같습니다. 자, 이 시장, 중앙시장 골목길에 들어오니까 이런 갤러리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 시장 상인들이 갤러리를 좋아하실까? 아니면 갤러리에 취미가 계신 분이 있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양쪽에 두 분을 모셨어요. 이 보통 이제 시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 복합 공간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그 예술의 어떤 전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 그 오픈된 그 전시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무슨 운영하려고 무슨 돈 벌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안공간 형식으로 해서 대안공간으로. 네, 작가들이 자유롭게 오픈된 공간에서 작품할 수 있도록 예. 또 그러고 실험적 작업을 할 수 있는 아. 열려 있는 공간으로서 또 시장에 오신 분들이 와서 여기서 쉬고 또 작품도 감상하고 또 와서 기념으로 사진도 찍어 가시고 그래요. 아, 예. 네. 기존 화랑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 것보다 네. 이 관람하시는 분들하고 직접적인 호흡, 소통이 더 훨씬 더 원활하고 예. 좋습니다. 아. 특히 또 제가 그리는 이런 그림들은 네. 가전제품이나 우리 주방용품에서 쓰고 버리는 그런 폐기물 중에서 보존성이나 내구성 또 화재에도 이렇게 잘 보존이 되는 예. 내구력이 강한 것들을 강한 거로? 그런 바탕에다가 그린 그림들이어서 예. 일반 그 관람하시는 분들이 아주 흥미를 갖고 잘 보고 계십니다. 대전역에서 이쪽 중앙시장까지고 이 다리를 걸으면 또 다른 대전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1912년) 대전천 위로 중앙로를 이어주는 목척교가 세워지면서 향후 충남도청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니 목척교는 대전의 역사를 바꾼 주인공입니다. 목척교 덕에 은행동 시대가 열리면서 이곳은 대전의 번화가가 되었는데요. 은행동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잘 보이지도 않는 골목 틈으로 들어서면 아주 오래된 터줏대감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 중심가 뒷골목에 위치한 복싱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하도 오래됐다고 그래서 이 훈련 도장을 제가 찾아봤어요. 아씨. 한눈에 봐도 세월 꽤나 묵은 듯하죠. 그도 그럴 것이 전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체육관이라는데요. 시간이 멈춘 듯한 겉모습과는 달리 안쪽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샌드백을 때리는 연습생. 모두들 이 권투의 미래 챔피언의 꿈을 걸고 매일매일 당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선수들을 이해하는 이수남 관장의 열정이 있었기에 그 긴 세월을 버티고 나온 것이 아닐까요? 이게 몇 년 됐어요, 체육관이? 한 65년 됐어요. 그럼 60년대? 예, 60년대. 아, 그럼 그때부터 관장님이셨어요? 그 이제 60년 전에 제가 선수로 있었어요. 아, 선수로? 네, 선수를 하다가. 와. 제가 이제 체육관을 운영하시게 됐구나. 책임지게 된 이제 65년부터 했어요. 65년부터. 아, 그럼 뭐 거의 50년도 넘었네요, 네. 하신 지가. 그럼 관장님은 무슨 급이야, 이게? 플라이급이요. 플라이급. 몇 킬로? 51kg. 51kg. 아. 그럼 뭐 그 국제대회도 나가시고 그런 적도 있어요? 나갔었죠. 아, 그러셨어요. 여기서 배출한, 여길 거쳐간 선수들.
꽤 많겠죠? 예, 많아요. 한 16,000명 되는데 선수들은 16,000? 나간 가는 데는 16,000 되는데 한 선수는 한 700명 정도. 700명 정도. 예. 특히 이제 자랑할 만한 선수 염동균 선수. 아, 염동균. 예, 세계 주니어 패대고 챔피언. 챔피언이었죠. 예. 아, 염동균 선수가 여기 출신이군요, 이 체육관에. 예, 예. 아, 잘했죠, 염동균. 참 조그마한 또 오영세. 오영세가 그 옛날에 그 서울 문화체육관에서 예. 선발대회를 하는데 기자들이 다 촬영하면서 보면서 내가 옆 세칸을 보는데 하는 얘기가 제 오영세는 건투가 아니고 예술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기자들이 다. 한번 흉좀 내보세요. 어떻게, 무슨 예술, 어떻게 돼? 그게 좀 키가 고리고리가 커요. 그래서 백스베타 때리고 이런 걸 참 잘. 아, 이 잽 같은 거. 들어오면 백스베 돌려주고. 와, 이거 폼이 제대로 나오시는데. 아, 그러시구나. 예, 얘는 염동균이고. 아, 염동균 예. 선수. 아, 얘가 오영세고. 아, 우영세 선수. 잘했어요. 몸을 풀고 나면은 본격적인 링 위의 실전이 이어지는데요. 실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기술 습득도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는 법도 링 위에서 배우는 법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네 삶도 링 위에 있는 것 같네요. 은행동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 대흥동은요, 사뭇 분위기가 다른데요. 대흥동 여행의 동행을 먼저 만나볼까요? 옛날에는 학교 앞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종종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 대흥동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지 안 오시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저 오늘 말씀을 나눠주실 김기옥 이사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곳 대흥동에서는 어디를 오늘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은 학교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은 대전 여중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옛날에는 대전 공립고등여학교라고 불렀던 곳이에요. 고동 공립여학교. 그래서 원래 있었던 건물을 그대로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가 사라지고 지금은 강당만 남아서 강당으로 가면서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자, 가보시죠. 네? 예. 현 대전여중은 1921년 개교를 했지만은 강당은 1937년에 준공돼서 나중에 지어진 것으로 대전광역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정도 규모의 강당이라니 상당히 정성을 들였네요. 그때는 대전 지역에는 음악회는 다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내악뿐만 아니라 고급 부인회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음악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럴 만큼 아주 뛰어난 공간이에요. 독특한 지붕 모양이 자꾸만 눈이 가는 것이 참 아름답네요. 아르누보 양식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곡선은 신이 준 거고 직선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신의 생각을 닮은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요? 네. 참 창업먹이도 하고 나름대로 독특한 부분이 많네요. 예, 요즘에 이런 형식이 없지 않나요? 그죠? 없지요. 그 직선이 아닌 곡선을 넣게 되면 곡선을.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요즘도 곡선 비싸요. 아이, 곡선을 그럼요. 하려면 비싸죠. 학교는 게다가 가장 단순한 모듈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만드는 게 가장 저가로 만들 수 있는 건데 곡선을 그 옛날에 들어간 걸 봐서는 보통 정성을 다한 게 아니죠. 그렇군요. 저 지붕 모양도 여기서 보니까 또 색깔이 그 당시에는 더 파란색깔이었죠, 색깔이. 근데 저 색깔이었을까요? 그랬다고 나와요. 이게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먼 훗날에 안목을 받겠죠.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강당. 아마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도 여전히 대흥동 이곳을 지켜가겠죠. 대흥동 거리에 성당의 종소리로 가득 채워지는데요. 종소리를 따라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종소리가 들려요.
마치 종소리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데 종탑과 성당 모양이 현대적이네요. 성당, 대흥동 성당이요. 네, 대흥동 성당이요. 종 치는 데는 올라가 보진 않았는데 설명으로 3개의 종이 있고 그 3개의 종을 3번씩 타종을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시에 치고 그리고 또 6시에 한번 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온 김에 저 종을 누가 치라면 만나보고 싶네. 아, 유명한 분 계시죠. 정치기. 대흥동 성당의 오랜 종직이 조정영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아름다운 성당의 종소리를 듣고 오늘 주인공이 누구신지 꼭 만나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뵙고 돼서 저 또한 영광입니다. 저도 또 영광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임하신 분을 직접 손도 만져보고. 정치신 지 오래되셨죠? 네,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되셨어요? 한 50년 가까이. 이번 이제 마지막 종 이제 치고서 이제 기계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체하니까 뭐 옛날보다 종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그래. 여기 주위에서. 예. 이리 올라오세요.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예. 여기서 계속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이고, 선생님은 50년 동안 이렇게 계단을 그냥 올라다니시니까 시간 맞춰서. 1919년 설립돼서 100년이 된 대흥동 성당 그곳에 하루 3번 종을 울리기 위해 종직이 조정영 씨는 무려 5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조정영 씨가 종직이를 은퇴하면서 종을 치는 일도 이제는 기계로 대체되었다고 하네요. 옛날에 이제 줄이 여기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줄은 이제 여기서 이제 치연산 저기 가고 마지막에 또 이것도 지금 이제 그의 종소리를 다시 들을 수는 없지만 대흥동 성당의 마지막 종지기로 조정영 씨를 기억할 것입니다. 글쎄, 그냥 어떤지 뭐라 그냥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이제 줄하고 저는 없어지겠죠. 기계가 치면 자동으로 시간 되면 올리니까요. 그게 저 선생님의 심정을 그대로 여기다가 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전시할 때, 이제 전시할 때 이제 이것도 거기서 이제 말하는 소리를 그래서 그대로 적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수십 년 동안 정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못다 했던 일, 여행도 좀 다니시고, 친구도 만나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드시고, 그러시면서 남은 인생 멋있게,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전쟁의 벼 속에서 다시 지어지며 고딕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흥동 성당.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흥동 성당은 아래 모습도 참 인상적입니다. 널따란 성당 내부와 스테인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깔 좋은 햇살까지 성당의 매력으로 꼽아봅니다.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젊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렇게 젊으면 가벼움이 있을 법한데 가볍지 않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도 굉장히 맑음이 있고 그리고 컬러도 굉장히 중후한 컬러가 아니라 굉장히 밝은 비비드한 컬러를 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이 벽화 그 14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2개는 굉장히 화려한데 나머지는 없어진 건가 덜 그린 건가 싶잖아요. 이게 브루퉁 신부님이 그리신 거거든요.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냐면 60년대만 해도 대전 거의 대부분이 황토빛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없는 데다가 6.25 때 폭격을 맞아서 건물들이 싹 날아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대흥동 성당의 주변은 다 거의 황부지, 광야와 같은 수준이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식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비비드하고 맑고 언제 들어와도 젊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다고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운 거예요. 제일 그래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은 기둥이 없다는 거. 되게 기둥이 한두 개 있을 법한데 그냥 뻥 뚫렸잖아요. 기둥이 없잖아요. 이 건축 기법이 현대 기법이라 그래요. 이게 고딕 양식이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없으면은 높이 올릴 수가 없잖아요. 첨탑이 높게 올라가는 게 고딕 양식의 특징인데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를 쓰니까 밖에서 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없어도 이렇게 한 번에 터뜨릴 수 있는 거죠. 저 너무 감동했어요. 맨 처음에 들어올 때. 그렇죠. 성당은 무조건 기둥이고 어두 침침해야 되는. 그렇죠. 사이드에 기둥이 꼭 올라와 있는데 기둥이 없으니까 그냥 한 번에 펑 터져가지고 참 성당이 크게 보이고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하나하나 다시 돌아본 성당은 과학적이면서도 인간적인 건물이네요. 도로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는 대전 창작센터는 10여 년 전까지도 폐가처럼 버려져 있던 것을 어느샌가 창작센터가 되어서 도시의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195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6.25 직후에. 네네. 예, 이제 그때는 이제 대전 지역의 이 공간이 막 도시의 중심부로 급부상하고 있던 그런 어떤 지역이죠. 그래서 1958년도에 대한고라고 하는 대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인데요. 20세기 그 서양 건축의 기능주의를 잘 반영한 그런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갖고 있는 특징은 보시다시피 저렇게 창틀을 돌출해서 입체감을 좀 만들어냈고요. 특히 특징적인 건 저 위층을 한번 보시게 되죠. 그 수직 창틀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이 이쪽이 서양인데 강한 햇빛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저런 특징물을 갖고 있습니다. 빛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양막이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이 창작센터가 하고 있는 건물은 한국 근현대의 그 우리나라 건축 예술 혁신미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창작센터는 외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서 누구나 들어와서 전시된 작품을 보며 누리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건 다른 삶을 공유하고 이해하게 되는 색다른 경험이 되는데요. 작품을 감상하다 독특한 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위에는요, 저기 무슨 못지르고 뭐 나사를 박은 것 같고 그런데 저 대들보가 저건 어떻게 된 형태예요, 저건? 네. 이 건물이 이제 약간 1958년도에 지어졌다고 했고요. 당시에 가장 신식으로 유행하던 바깥에 보면 시맹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시맹. 그런데 안에 그 지붕을 올리는 기간은 여전히 근대 건축물이 남아있어요. 목조이죠. 그래서 저 목조를 쌓아서 한 건축물을 보게 되면 일본식 어떤 건축 형태가 남아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건물이 현대와 근대가 만나는 지점을 바로 이 건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기술 발전 과정에 과도기적 건축물이라서 창작센터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데요. 이 건축이 예술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멘트만 보다가 위에 천정을 보니까 아주 아늑하고 포근한 것 같아요. 이 나무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거 대비가 되는 것 같아. 현대와 근대와. 네, 그래서 이 건물을 보시게 되면 이 건축물도 존폐 위기에 있었었거든요. 사실은 어떠냐면 이 건물을 밀어내고 새로운 건물을 짓다. 뉴타운식의 어떤 새로운 그 제안이 있었었는데요. 저희 시립미술관에서 여기가 이제 1998년도에 이 건물이 농산물 품질 검사소가 이사를 가고 비어져 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수풀이 우거지고 그 쓰레기가 많이 적재되어 있었던 공간인데요. 저희가 닦아내고 이 공간에 전시를 하고요. 거기서 착안을 얻어서 우리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
라고 이제 저희가 당시 건물 소유주인 문화재청에 요청을 했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실사를 나와서 그러면 너네가 전시 공간으로 사용해라. 그래서 이 주체는 역시 문화재청이지만 사용자는 저희 대전시립미술관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지구 대흥동에서 한 부록만 올라오면은 드디어 옛 충남 도청사입니다. 대전역에서 이 충남도청 여기까지 이제 1.1km인데 시간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테마기행 시간은 1시간이에요. 오면서 보니까 역전시장, 중앙시장, 뭐 서재동, 장작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말이에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코스인 구 충남도청까지 왔습니다. 자, 이게 요즘 여기는 좀 뭐로 변했습니까? 뭐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 네, 전시관도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시민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원처럼 관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기차역에서 시작된 대전의 역사가 화려한 꽃을 피웠던 전환기는 1932년 충남도청의 대전 이전입니다. 이로써 대전시를 충청권 제1도시로 우리나라 5대 도시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되었던 겁니다. 100년이 다 된 건물인데도 여전히 튼튼하고 세련됐네요. 관청을 만들 때 너무 과하게 화려해도 안 되지만 아이고 겨우 그거를 짓느라고 글로 이사 갔냐 이렇게 비난을 받아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중간을 정확하게 잘 맞춘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저 대전역에서 이 충남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죠. 쫙 참 이 직선거리가 너무 아름답고 야, 나 이런 긴 거리가 처음 봤어요. 도청에서 역까지 이런 거리가 없거든요. 대개 뭐 다른 건물을 막아서는데 여기 일직선이야. 딱. 왜냐면 도시 설계가 있던 도시에 보통 덧붙여져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는 경부선에 대전역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계획된 도시인 거예요, 말하자면. 계획된 도시.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뻥 뚫린 거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 위치도 최고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 당시 최고의 건축물로 지었다고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한 문인 게 이게 보시면 이게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급하면 밀기도 하지만 당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도 밀 수 있지만 이 문의 모양을 보세요. 이쪽으로도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두 개예요, 두 개 양쪽에. 예, 난 딱 들어오니까 네. 무슨 궁전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양쪽에 신하들 쭉 대기하고 있는 그런 걸 갑자기 연상했어요. 그렇죠. 관공서가 그런 느낌이 갖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고풍스러운 대리석 계단, 아치형 기둥과 바닥의 타일, 천정 장식까지 섬세한 디테일에 놀라게 되는 게요. 전쟁 당시에는 임시정부로 쓰였다고 하니 이곳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꼭 봐야 할 풍경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가. 야, 이 건물 많이 봤지만 아름답기도 예쁘죠? 하고 예쁘기도 하지만은 아주 견고하면서도 튼튼하고 야, 여러 가지 참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 비교할 할 만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전이 있는 건물이에요. 반공서 건물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짓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대전역까지 1.1km가 정확하게 한 번에 보여요. 와, 직선. 야. 어떤 리더가 여기 서서 꿈꾸지 않았겠어요. 대전의 천년을 어떻게 꿈꾸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여기서. 맞아. 대전의 백년사가 녹아있는 거리. 어느 도시보다 근대 건축물이 많은 거리이기도 한데요. 그곳에 우리의 기억과 삶이 있었기에 그저 지우려고 하기보다 하나의 과정으로 보존해 가는 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이곳에 새로운 꿈을 심으려고 한다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막 정원을 꾸미고 나무가 자라고 하면 예쁘잖아요. 빨간 벽돌로 여기 좀 다 빨간 벽돌이네. 네. 그래서 이게 1932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잘 남아 있는데 대전이인데 근대 건축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면 본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그만큼 근대 건축물로서 상징성이 큰 곳인데요. 변화와 성장, 개발 논리 앞에서도 중후한 품격을 가진 건물은 도시의 격을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알면 알수록 이 대전이라는 도시는 참 멋있고 아름답네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대전은 지난 시간을 채우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껴안고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으니까 이제 대전의 미래는 따뜻할 거라 기대가 됩니다. 탐장과 이거 딱 어울리는데, 이야, 이거 개 조심하라고 진짜 개 같기도 하고. 아, 옛날 토단집 같기도 하고 아주 정스럽네. 아, 냄새. 이게 무슨 냄새냐? 손님 끄는 냄새인데 아주 막. 아이고. 구수한 냄새가 어디서 이렇게 나나? 구수한 냄새가. 아, 고구마 냄새? 아, 아니에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여기 그냥 무럭무럭 찾아왔어요, 무럭무럭. 요 앞에 강아지가 쪼그려 앉아 개 때문에 깜짝 놀라가서 개 조심이라 해가지고 내가 도망갈 뻔했네. 어이, 혼났네. 그러면 개가 하도 짖는 바람에. 아니, 근데. 이거 좀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이거요, 올갱이 무침 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부추 아니에요? 네네. 야, 부추가 참 실하다. 네. 아주. 구수한 사람들의 인심이 넘치는 이곳은 대흥동 거리에서 20년간 맛집으로 소문난 곳인데요. 문전성시를 이루는 발길과 액자로 걸린 유명인들의 흔적만 보더라도 기대가 됩니다. 이게 이름이? 두부두루치기. 두부두루치기. 이야, 이게 두부에다가 네. 이 고추장을 풀었습니까? 아니요,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를 곱게 빨아가 고추장을 풀으면 이게 맛이 안 나요. 곱게 빠서. 네. 네. 그렇게 맵지도 맵지도 않네. 네. 그럼 먹을만한데. 네. 여기 다른 집도 이런 두루치기 해요? 네, 대전에 이게 전통 음식이에요. 네. 아, 이 두부두루치기가? 예. 아, 그래요? 네. 난 왜 그걸 몰랐을까? 다니는 야, 여기는 메뉴가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네, 올갱이. 올갱이. 네. 전문이 올갱이고 두루치기구나. 네. 탱글탱글 살아있는 올갱이의 비결은 일일이 손으로 까는 이 수고라는데요. 국내산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올갱이로 끓여낸 국은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직접 맛을 봐야 한다는데 이 속풀이와 해독에 그만이라네요. 이야, 이것도 제격이다. 응?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올갱이가 그렇게 막 나오는데 이거 진짜 맞냐고. 국내산 맞냐고. 진짜 자연산이냐?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손님 바꿔달라고 그래요. 통통한 올갱이와 실한 부추를 듬뿍 넣고 노릇노릇 구워낸 올갱이 전은 냄새부터가 벌써 확 다르네요. 전도 원하시는 분 많이 있겠는데? 네, 많이 드세요. 아니, 고소. 뭐라고 내가 표현을 해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건강식 전이죠, 이거. 그렇지. 아, 여기 그냥 전하고 달라요. 네. 고기 누렁하고 달라. 올갱이가 또 독특하구나, 맛이. 이야, 이것도 뭐야? 올갱이 무침이요. 무침? 네. 올갱이 무침은 김을 사서 먹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하면 맛이 더 나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야, 이것도 이렇게 날김에 싸서. 네네. 요것도 별미인데.
올갱이가 재료로 들어가는 거는 맛이 다 다르구나. 전, 올갱이 국, 올갱이 무침. 네. 올갱이 비빔밥. 네? 올갱이 비빔밥. 여기다 밥만 올려놓으면 비빔밥이 되겠지. 네네네. 그렇죠. 네네. 음식 보니까 네. 외할머니 댁에 온 것 같아. 외할머니. 포근하잖아요. 네. 그 엄마가 만들어주는 또 엄마보다는 외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맛있어. 정스럽고. 애갓집 때 가면은 꼭 무슨 반찬을 또 손주들 왔다고, 외손주들 왔다고 맛있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사랑이 담긴 밥 한 그릇에 든든해지고 정성 가득한 반찬 하나에 용기를 얻어 세상 살아갈 힘을 얻는 밥상. 할머니와 어머니의 마음을 만납니다. 가장 어둡던 해 뜨기 전에 안때나 불빛만이 산 위에 반짝이는 식장산을 오릅니다. 야, 꼭두 새벽에 이 산에 올라가 보긴 처음입니다. 여기가 대전의 식장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식장산이 왜 식장산이냐 하면요, 백제와 신라가 대치된 상태에서 이 백제군의 이 군량미를 비축해 두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식장산이. 그래서 식자가 음식 식자, 음식 군량미를 비축해 두었던 곳이다. 식장산. 와. 야, 꼭두 새벽부터 식장산을 찾은 이유는 이곳이 일출 명소라고 해서 해맞이도 할 겸 올랐는데요. 정상에 꽤 큰 누각 전망대도 있는 게 일출 명소로 꼽는 이유가 있네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이야. 자, 이 대전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정말 식장산에 올라왔는데 아직 해 뜨기 전이라, 야, 이 화려한 불빛이 빛나는 대전의 모습이네. 또 다른 대전의 모습이네. 이 볼수록 야, 더 멋진 도심 아닙니까? 저 아래 땅에도 별빛이 가득한 걸 보니 천국이 따로 없는 거겠지요. 어둠 속의 대전도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산 위에서 보는 일출에 벌써 가슴이 설레서 해맞이를 위해 누각 전망대로 올라봅니다. 어제와 똑같은 해라고 하지만 이곳에서 맞는 오늘의 해는 좀 특별합니다. 특별한 다짐으로 맞는 해이기 때문이죠. 드디어 저 멀리 빛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야,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대전의 지난 근대 100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대전의 미래를 꿈꾸어 보았습니다. 자,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 새해는 더 큰 꿈과 희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지난 100년을 곳곳에 간직하며 미래로 가는 도시 대전. 맨 처음 시작을 알 수 있는 것도, 걸어가는 모든 소중한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대전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낡고 해진 과거는 현재의 감각으로 채우며 가치를 만들어가는 도전. 예전 것을 부정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으로 승화시켜가는 노력. 그것이 대전만의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앞으로의 100년, 1000년 후를 바라보는 도시, 오늘 대전을 만났습니다.